안녕하세요. 동행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건이요. 오늘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뭐 개인사 이혼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요거 때문에 하려고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나비관장 간에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고 할 만한 건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이죠. 자, 1심에서 재산 분할 665억 나왔는데 2심에서 1조 3,808억.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에요?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 갑자기 인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이혼 소송 재산 분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데 제가 하려는 이유는 이게 이번 국정감사에도 또 화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국세청장 법무부 장관까지 대체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몰랐던 비자금이 그러면 진짜 나온 거야? 자, 노태우 전 대통령 이 비자금 문제 때문에 감옥도 갔고 그리고 돈을 다 갚았다고 했어요. 추징금 다 냈다고. 근데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비자금이 나오면서 이게 뭐야?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처벌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선 이거 노소영 나비관장이 자충수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돈은 맞을지 모르지만 뭔가 다시 막 아버지와 일가의 비자금을 해야 되는? 근데 만약에 이게 최종 결정이 되면 그럼 최태원 SK 회장은 파산하는 거야? 야,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남은 건 대법원 판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 대체 이거 실체는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 건지 집중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8년 2월에 취임을 합니다. 임기 5년이니까 1993년 2월까지 재임을 하죠. 자, 88년 2월 취임 직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하는 모습인데 이때 본인의 재산을 공개를 합니다. 이때는요, 공직자 재산이 공개가 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네. 내 전 재산은 5억 2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서 그럼 5억 2천만 원 뭐가 있냐? 연희동 자택이 있었죠. 연희동 자택이 2억 5천만 원, 주식 1억 3천만 원, 뭐 예금액 3천만 원, 점점점 해서 내 전 재산은 5억 2천만 원이다. 이제 밝힌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1988년 9월 취임 첫 해 9월에 딸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최태원 SK 회장과. 사위를 본 거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김옥숙 여사 보이죠? 그리고 5년 뒤 퇴임을 하죠. 퇴임 직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재산은 그랜저 승용차 한 대 늘어난 거 말고는 그대로다. 이 5억 2천만 원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라고 얘기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일각에서는 야 청렴하다 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2년 뒤네요. 1995년 10월 19일. 저는 어릴 때지만 기억이 납니다. 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다가 폭로를 합니다. 증서를 들고요. 이건요,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 직전 비자금 4천억 원을 각 시중은행에 100억씩 40개 계좌로 나눠서 분산 예치시킨 것 중 일부예요. 무슨 말이냐? 노태우 전 대통령이 통치자금처럼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임 직전에 이 만든 비자금 4천억 원을 분산해서 각 시중은행에 100억씩 딱 맡겨놨다는 거예요. 퇴임 이후에 쓰려고. 자,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난 거죠. 뭐 액수도 크잖아요. 4천억 원에 지금 5억 2천만 원이 있다 그랬는데. 자, 8일 뒤인 10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 눈을 감은 듯이 쫙 서서 못난 노태우 외람되게 국민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말로는 다할 수 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5년 동안 약 5천억 원의 통치 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관행이었지만 잘못됐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 하기 직전에요. 뭐 이런 것들인데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죠. 야당 총재가 1992년 대선 때 노태우에게 20억 원 비자금을 받았다. 절반은 당해주고 절반은 선거에 썼다.
그러니까 이때 뭐 워낙 불법 정치가 많았던 시절이었던 거죠. 뭐 김영삼 대통령은 부인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은 또 김영삼에게도 3천억 원을 모아줬다. 뭐 이런 회고록을 쓰기도 합니다. 야당도 뭐 이 불법 정치 자금에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기준이 다 어긋나는 자금들이 흘러갔었던 거죠. 어쨌건 수사가 들어갑니다. 1995년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 구속 동아일보네요. 그죠? 어제 제소한 철야 조사. 검찰이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12월에 검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죠. 40여 개 대기업에서 50억 원에서 350억 원씩 받은 다음에 4,189억 원의 비자금을 여기저기에 맡겨놨다. 그 내고 맡기고에 관여한 쪽으로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대기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우중 대우그룹, 이건희 삼성그룹, 정태수 한보그룹, 최원섭 동아그룹, 장진호 진로그룹 이런 데다가 받고 맡겼다. 자, 1997년 4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원, 4,189억 원이라고 했지만 여기 보면 상당수가 줄은 채 추징금이 나와요. 못 밝힌 것도 있고 인정이 안 된 것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2,628억 원. 그래서 2013년 9월에 이 추징금을 다 완납한 걸로 알려졌죠. 그래서 야, 그래도 노태우는 낫다. 노태우는 추징금을 다 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뭐냐 이 사람. 추징금도 안 내고 있고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화살이 가고 노태우 대통령은 어쨌건 죗값을 다 치른 걸로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금 300억 원이 공개가 된 겁니다.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요. 자, 2013년 9월에 추징금을 완납을 했는데 10년 뒤에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300억 비자금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밝히고 했지만 그때 없었던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과정이었냐면 자, 노소영 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이혼 소송을 계속하고 있죠. 거기 2심 재판 때 작년 6월에 노소영 관장 측이 공개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2년 퇴임하기 전에 1991년에 최종현 SK 선대회장, 그러니까 최태원 SK 회장의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당시에는 성경이었어요. 성경. 비자금 300억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최종현 SK 회장이 나중에 이 300억을 갚겠다고 하면서 어음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50억 원, 한 장, 두 장, 세 장. 300억 원이니까 몇 장이겠어요? 6장. 자, 이렇게 6장을 딱 줬다는 거예요.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어음 6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김옥숙 여사가 요때 추징금 완납할 때 추징금을 내야 하니까 이 중에 2개를 줬다는 거예요. 누구? SK 측에. 우리 추징금 내야 되니까 요거 2개 줄 테니까 100억 주시면 우리 추징금 낼래요. 네. 근데 SK가 아무 답이 없었어. 안 주더라. 그래서 내가 4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4장 약속은 성경건설 92년 12월에 발행한 요거를 냅니다. 어디에? 요 4개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야 이거 노태우 비자금 300억?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자, 노소영 관장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300억 원이 바로 종잣돈으로 썼습니다. 어떤 종잣돈? 당시에 SK 선경이 태평양 증권을 인수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선경 태평양 증권 전격 인수 당시 기사인데 이 태평양 증권을 인수하는데 이 돈이 쓰였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SK 증권이 되고 또 그 나중에 대한텔레콤을 또 인수하는데 그 대한텔레콤 인수에도 이 돈이 또 쓰였고 그러니까 이 대한텔레콤이 지금 현재 SK텔레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SK가 커 나갔는데 이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노소영 관장 측이 주장을 했는데 2심에서 이걸 받아준 겁니다.
노태우 300억 비자금이 그룹 경영에도 쓰였고 노소영의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 1조 3,808억 원을 분할해 줘라라고 2심에서 인정을 해준 거죠. SK 난리가 났죠.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지금 나비 효과가 커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Don't to the news. 자, 그럼 2심 재판부가 이 노소영 관장 측의 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이 구조를 인정해준 근거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아까 지금 살펴본 거 이거죠. 약속음 6장. 그죠? 자, 실제로 있네, 약속음이. 이걸 이제 증거로 낸 게 채택이 된 겁니다. 6장을 다 내진 않았고, 2장은 이제 SK에 준 걸로 하면서 4장을 내요. 6장이 찍힌 사진을 냈다고 하죠. 두 번째로는 이 증거가 인정이 되는데 바로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쓴 메모 2장입니다. 이 메모를 보면 1998년 4월 1일 현재로 쓰여 있는 메모가 한 장 있고 1999년 2월 12일 현재라고 쓰여진 메모가 있습니다. 이거를 재판부는 뭐라고 봤냐면 이제 노소영 관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노태우 비자금을 맡겨놓은 얼마나 맡겨놨는지를 적어놓은 메모라고 본 거죠. 여기 보면 최 시장 2억, 노재우가 누구냐면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입니다. 노재우 씨에게 251억 플러스 90억, 341억 정도를 맡겨놨다는 거고 여기 밑에 이게 중요한 거죠. 선경 300억. 선경에 300억 비자금을 맡겨놨다라는 증거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외에도 정해창 전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정해창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병기 전 의전비서관 52억 해서 총 667억 원에 90억 정도를 뭔가 맡겨놨다. 그리고 1년 뒤인 1999년 2월 12일에도 비슷한 액수가 있으면서 선경 300억 원 계속 남아있죠. 이병기 52억 그다음에 최서방 32억. 이 최서방이 누구냐? 바로 최태원 SK그룹의 회장도 뭐 32억이더라. 뭐 하여튼 요게 전체적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이게 노태우 비자금 맡겨놓은 메모로. 다음에 세 번째 증거로서 뭐가 인정이 되냐면 봉투가 하나 나오는데 큰 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는 봉투를 냅니다. 채권 500억 쌍용 선경. 이 안에 대봉투 안에 소봉투가 2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쌍용 200, 또 하나는 선경 300이라는 소봉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용 200 안에는 10억짜리 차용증서 20장이 이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쌍용이 빌려간 금액, 갚아야 될 금액, 차용증서 20장이 있더라는 거고 이 선경 300에 아까 얘기한 이 약속금 6장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50억짜리 6장. 자, 그런데 이 쌍용 이 200의 성격을 봤더니 2001년 4월에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때 한창 이제 추징금 반환할 때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200억 원을 쌍용이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서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에게 추징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실제로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의 전 재산이 압류가 됩니다. 검찰이 이겨요. 그러니까 쌍용도 이 200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맡겨놓은 비자금을 쌍용이 관리하던 200억이다. 그러면 이 선경 300도 비슷한 성격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걸 냈고 재판부가 인정을 합니다. 자, 요까지는 2심 재판부가 인정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재판 2심이 나온 이후에 뭔가 좀 안 맞는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SK 측은요 정말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은 글쎄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은 모르는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적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요거의 성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약속은 뭐냐면 이 손길승 전 SK 회장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손길승 전 SK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퇴임 직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제비서관 하는 이원조, 여기가 이제 최측근이었다고 하죠. 네. 퇴임 전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와서 뭘 하냐면, 뭘 요구하냐면, 우리 퇴임 후에 품위 유지비라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기승 회장이 그럼요. 뭐 사돈인데 당연히 생활비랑 품위 유지비 저희가 대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확약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증표를 달라. 증표를. 그래서 그러면 뭐 얼마를 줘야 되는데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른 기업은 요 정도 합니다. 다른 기업 준 정도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기승 SK 회장이 선대 회장인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원주 비서관이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여기서 그러면 성경건설,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건설 주식회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건설로 해서 어음을 줘라. 나중에 퇴임 후에 우리가 주겠다고. 자,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시죠. 노소영 관장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금 300억을 줬다는 거죠. 여기다. 줬다는 거예요. 줬다. 이미 줬고 나중에 그 돈을 갚겠다라고 해서 이 약속어음을 준 거다. 이건 뭐냐면 차용증이다. 우리가 줬다. 그러니까 빌려갔다. 빌려줬다라는 걸 증명하는 차용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성격이. SK 측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주긴 뭘 줘? 받은 건 한 푼도 없다는 거죠.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자금 300억은 받은 적 없다는 거죠. 오히려 달라고 해서 앞으로 주겠다. 진짜 말 그대로 약속 어음. 주겠다는 약속을 한 어음이다. 나중에 줄 테니까 증표를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있었냐? 있었다면 정말 갔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SK 측은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어떤 논리로 반박한지 보겠습니다.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2심 재판은 실제로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 손을 들어준 거니까요. 실제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SK로 갔다. 그게 그리고 실제로 SK 성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이게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약간 반론들이 나옵니다. 어느 쪽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측근 쪽에서 아닌데 내가 아는 건 다른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태우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라면 뭐 그야말로 진짜 제1부속실이 노태우 문고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윤석천 부속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돈을 줬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준 게 아니라 SK 최중현 전 회장이 줬겠지. 그게 상식이다. 자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300억 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으니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뭐 다른 언론인을 통해서 SK가 노후 자금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노후 자금으로 챙겨준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상하다. 이 300억 비자금이 이렇게 갔을 리는 없어 보이는데 라는 얘기들이 증언이 나오고요. 두 번째, 지금 그렇게 재산 분할에서 많이 인정된 이유가 지금 그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받아서 당시에 SK가 태평양 증권을 인수했고 그게 이제 SK증권으로 가면서 SK가 크게 커졌다라고 하는데 그 증권 인수 시기와 그 비자금의 시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선경이 태평양 증권을 전격 인수했다고 하는 시점은 1991년 12월 10일인데 약속 어음이 발행된 시점은 1992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태평양 증권 인수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지 않느냐. 이 돈을 받아서 태평양 증권을 인수했으면 이게 앞이고 이게 후야 되는데 지금 뒤바뀐 거 아니냐 선우가. 그러니까 문제는 이 인수 자금으로 이 300억 원이 들어간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SK 측은 반박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지금 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 이런 게 있었으면 왜 진작 안 받아갔냐는 거예요. 자,
2013년에 추징금을 완납을 합니다. 그죠?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그때 그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면서 비자금을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여기저기에 냅니다. 가족들에게. 그래서 동생 노재우 씨 쪽에도 소송을 걸고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 그룹 회장 쪽에도 소송을 내요. 돌려달라고 비자금을. 근데 이때 단 한 번도 SK 쪽에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김옥숙 여사 쪽에서는 이때 당시에 이 약속업 2장을 SK 쪽에 보내면서 돌려달라고 했다고 하지만 SK 측은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약속업 2장은 어디 갔냐 이건 증거가 없지 않냐 이렇게 받아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때 김옥숙 여사가 메모가 남긴 이 시점이 김옥숙 여사가 상당히 일기장에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라는 식으로 적어 놓은 게 있나 봐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생활이 어려웠으면 이게 만약에 이 메모가 만약에 진짜 맡겨놓은 비자금의 메모였다면 그럼 이렇게 많은 돈 667억 원이 받을 게 있으면 그럼 그거 받아서 생활하면 되지 왜 그때는 그냥 어렵다고만 하고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메모도 사실이 아니고 노태우 비자금도 사실이 아니고 이 약속오음은 아까 말한 대로 성격이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어떻게 되냐인데 엄밀히 말하면 양쪽 다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노소영 관장 쪽에서도 이 비자금 300억 원을 줬다는 명확한 증거는 사실 없는 거죠. 지금 받아들여진 건 아까 세 가지 증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다 간접적인 증거죠. 지금 이 간접적인 증거들을 SK나 최태원 회장 쪽에서 지금 반박하고 치고 있는 거고 어쨌건 지금 남아있는 건 이 어음인데 이 어음의 성격은 반대라고 하는 거고 이 메모인데 이 메모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비자금 300억에 대해서 명확하게 줬다는 증거가 없지 않냐. SK 측도 마찬가지인 거죠. 명확하게 이거 안 받았어. 사실 안 받았다는 걸 증명하기도 어렵지만 증명하기도 어렵지만 이거 나 진짜 아니야 라고 할 증거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2심 재판부는 요걸 좀 문제를 삼거든요. 뭐냐면 그러면 태평양 증권 지금 시기가 안 맞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안 맞는다 얘기하지만 그럼 이 돈 무슨 돈으로 인수했어? SK가 이걸 태평양 증권에 인수할 만한 그 자금이 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2심 재판부에 실제로 그런 내용이 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열사 돈으로 했다고 하는데 계열사 돈으로 간 흔적이 없어요. 돈이 빠져나간. 그래서 SK 쪽에서는 이게 계열사를 당시에 워낙 돈이 좀 어둠의 통로로 많이 돌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채 시장에서 돈 세탁을 한 다음에 인수가 됐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SK 원래 계열사 돈으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이 재판부에서는 증거가 없지 않냐. 이 돈, 이 비자금으로 인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만 이것도 다 지금 간접 증거들만, 간접 얘기들만 남아 있는 거죠. 참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다시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노태우 비자금이 지금 새로운 불똥이 터진 거죠. 그 노태우 비자금 그 자체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Don't to the news. 자, 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질문도 하고 지금 이슈로 떠올랐는데 뭐예요? 처음 나온 얘기라는 거죠. 자, 노태우 전 대통령 아까 처음에 살펴봤지만 97년 4월 대법원에서 2,628억 원 추징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628억 원은 네가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내라 이거예요. 근데 원래 검찰은 4,189억 원을 맡겨놓은 걸로 검찰 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2,628억 원만 이제 뭐 이 중에 일부 인정 안 된 것도 있지만 낼 수 있는 금액이 요건 당시 낼 수 있으니까 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있었다면 아니 숨겨놓은 돈이 더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 김옥숙 여사가 썼다는 이 메모가 맞다면 막 수백억이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맡겨놓은 비자금들이. 그죠? 그럼 이거는 수사에서 더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세히 봤더니 그럼 실제로 돈이 더 있었나?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자, 김옥숙 여사가 2016년부터 아들인 노재현 씨에게
노재현 씨가 이제 동아시아 문화센터라는 거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매년 조금씩 돈을 기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부액이 총 147억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또 김옥수 씨가 또 노태우 센터가 2022년에 설립이 되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보이는데 여기에 또 5억을 기부를 해요. 여기에. 그러면 합치면 152억 원을 어쨌든 기부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났냐는 지금 또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뭔가 숨겨놓은 돈이 일가에 더 있는 것 아니냐라. 그러면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 전 재산을 지금 몰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돈은 더 뺏어야 되니까 더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300억 원을 노소용 돈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거라면 비자금 증여다 이건. 증여한 거야. 그러면 법적 뒷받침 과세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추적을 해야 된다. 돈이 더 있는지. 그럼 증여라면 증여세도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 청청래 민주당 의원 노태우 일가의 증여세 보탈과 돈 세탁 의혹 등 불법 자금 은닉을 수사해야 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실제로 과세할 내용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똥이 또 오빠, 노소영 관장의 오빠인 노재현 씨에게도 틉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 노태우 장남 노재헌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 동아시아 문화센터에 147억 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게 비자금을 부당하게 증여, 물려준 거다. 이런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이 147억 원이. 기부가 아니라, 센터에 기부한 게 아니라 아들한테 물려준 거다. 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노태우 장남 노재헌 이사장이 국내에 비거주자 신분을 의도적으로 유지해 해외에 은닉 자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무조사와 가세를 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지금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우정 검찰총장도 뭔가 수사팀에서 노태우 비자금을 수사할 건지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이후에 막 법안도 쏟아집니다.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소시효 없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미 사망을 했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은 몰수하는 추진 법안들이 막 발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노소영 관장 측,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그 딸인 노소영 전 관장 측이 스스로 폭로한 거예요.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 있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이 돼서 많은 재산을 지금 현재 물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로 인해 가족은 상당히 지금 곤경에 처할 수 있는 뭐야 이 비자금 300억. 수사해봐야겠는데? 부당 물려준 거면 증여세도 한번 뒤져봐야겠는데? 국세청장 세무 쪽도 한번 봐야겠는데? 라는 지금 불똥이 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하죠? 그럼 노소영 관장은 이거를 왜 공개했는지 이런 논란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걸 감지도 했을 것 같은데 노소영 관장은 재판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 선경 300억, 그러니까 노태우 비자금 300억은 가족들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알려지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억측과 불필요한 논란이 일게 돼서 가족 간의 화합에도 장애가 되고 뭔가 가족이 지금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룹에도 SK그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얻어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아마 가족들의 양해를 구해서 제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인정이 되면서 노소영 관장은 1조가 넘는 재산 분할에 이기는 쪽으로 2심이 났습니다. 지금 SK 쪽에서는 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300억을 달라 그래서 약속 오음을 써준 것밖에 없다. 우리는 300억을 받은 게 아예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00억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뭐 이 돈으로 태평양증권 인수해서 SK증권 키우고 이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 분할이 부당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 쪽도 노태우 비자금 300억을 줬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고 안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이거는 지금 정치권에서 노태우 비자금을 어떻게 할 거냐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과세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똥으로 튀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양측은 대법원 한 판 더 붙게 되는 상황이 남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퀴즈 나갑니다. 숨겨진 노태우 비자금이 더 있는 것 아니냐, 이 의혹의 단초가 된 이건 무엇일까요? 1번 노태우 유언장, 2번 김옥숙 여사의 메모, 3번 검찰 재수사. 정답 아시는 분은 이 동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5분 뽑아서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좀 궁금한 이슈 뭐가 있을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라는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또 채택되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퀴즈 정답 나갑니다. 이 편이요? 이거 제가 뒷 얘기해드리면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정확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으니까요.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 중에 동행이 붙인 하트 표시와 일치하는 것은, 이거는 안 보면 맞추실 수가 없지요. 1번 장제원, 갈라진 거 아니죠. 풀하트죠. 자, 2번 이준석, 반쪽 아니죠. 갈라졌죠. 3번 권성동 풀하트 맞죠. 네, 답은 3번입니다. 자, 정답자 순두개님 축하드립니다. 3번 브레이크 타임의 본방사수로. 이 일요일 날 브레이크 타임 뭐 일을 하시나 봐요. 근데 쉬는 시간에 본방을 사수하셨나 봅니다. 동행커님 덕분에 상인회, 뭔가 장사를 하시나 봐요. 상인회에서 꽤 많이 세상 소식을 아는 사람으로 평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상인회 분들 많이 봐주십시오. 두 번째 카밀라 킴님 3번 맞춰주셨고요. 이런 또 소회를 밝혀주셨습니다. 권력의 지각 변동은 예측 불허. 변함없는 진리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앨범 편을 보시고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요약된 설명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향숙님 축하드립니다. 동행과 함께 뉴스에서 보는 것이 선진 정치 성장 프로젝트 같대요. 저희 금쪽 같은 내 새끼처럼 이렇게 뭐 성장하는 그런 프로젝트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학은 정석, 뉴스는 동행. 감사드립니다. 과찬이십니다. 자, 네 번째 공간사랑님 맞춰주셨고요. 이거 이 편 저장해서 다음 선거 때 유용하게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당첨자는 강은희님, 볼 때마다 감탄하면서 봅니다. 어쩜 설명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지요? 자, 요새 동투더뉴스 매일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나마 위로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동행과 뉴스가 위로가 된다고 하니까 또 뭔가 또 책임감이 느껴지는데요. 지난 것도 많이 보고 계시나 봐요. 제가 지난 편에 지난 것들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댓글 첫 번째 거 보시면, 그거 누르시면 보실 수 있다고요. 자, 이거 외에도요. 안준영님은 동인과 뉴스터디 채널A 정규방송 프로그램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뉴스A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인과 뉴스터디 뭐 굳이 정규방송 안 와도 이렇게 유튜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꼭 봐주시고요. 내 인생의 화양연하님, 이번 제가 강의할 때 아버님이 조셨나 봐요. 조셨대요. 윤통 얘기라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라서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데, 강의할 때 가끔 샤우팅을 좀 해달라고, 우리 아빠 잠 좀 깨게요. 근데 내 인생의 화양연하님은 재밌었다고 강의가 말씀 주셨습니다. 커피는 사양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좀 더 샤우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아버님 조지 마시고, 네, 다음엔 더 재밌게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런 의견 꼭 정답 아니더라도 달아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저와 제작진이 다 읽어보니까요. 많이 댓글 달아주십시오. 순서 마치기 전에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말씀드려야죠. 자,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커뮤니티만 들어가시면 거기에 정답자, 당첨자분들, 그리고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쓰여져 있습니다. 꼭 선물 받아가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박사님들 안녕히 계십시오.